S&P 500 지수가 드디어 정말 꿈의 숫자라고 불리던 7,0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뚫었습니다. 이건 정말 금융시장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사건이죠. 네, 바로 이 숫자 72.28.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장중에 딱 찍힌 이 수치가 시장의 역사를 새로 쓴 뭐랄까 하나의 상징 같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과연 투자자들한테는 축배를 들 만한 순간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엄청난 위험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는 그런 경고 신호일까요?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S&P 7000, 이 화려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고는 없는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키를 쥐고 있는 연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 속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재밌는 게 주식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왜 다른 시장들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 엇갈린 반응을 분석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다 종합해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고 우리는 뭘 딱 봐야 하는지 관전 포인트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S&P 7000. 이건 겉으로 보면 정말 축제인데 그 뒤에는 어쩌면 큰 경고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시장이 왜 이런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속도예요, 속도. S&P 500 지수가 6,000선을 넘은 게 2024년 11월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1년 2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그냥 더 올려버린 겁니다. 와, 시장이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는지 바로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요, 딱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AI가 세상을 바꾼다! 이러면서 엄청난 낙관론이 시장을 막 끌어당기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인플레이션이랑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야! 하면서 이 먹구름이 시장을 꽉 누르고 있는 거죠. 정말 팽팽한 대결입니다. 자, 이렇게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결국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건 누굴까요? 바로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준이 던진 메시지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FOMC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요, 바로 이겁니다. 내부 균열. 겉으로는 경제 좋네, 견고해 하면서 금리를 동결했어요. 근데 사실 물밑에서는 2명이나 되는 이사가 아니 금리 내려야 한다고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죠.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시장의 불안감을 그냥 싹 점재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그러니까 금리를 또 올리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에 대해서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자, 금리를 내릴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올릴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딱 이런 아주 잘 짜인 메시지였죠. 그리고 보세요. 시장은 파월 의장의 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었습니다. 선물 시장 데이터를 보면 3월에 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거의 90% 가까이 보고 있잖아요. 연준 내부에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긴 했지만 시장은 당분간 금리는 그대로겠구나 하고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연준이 추가 인상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주식시장은 막 환호성을 질렀는데 재밌는 건 모든 시장이 다 똑같이 생각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똑같은 소식을 듣고도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은 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는지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채권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은 지금 파티 분위기인데 채권 시장은 여기서 아주 다른, 어쩌면 좀 싸늘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 다음 차트를 보시려면 전문가들이 요즘 계속 얘기하는 이 용어 하나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바로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언제 나타나냐면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 같은데 하고 걱정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베어 스티프닝이 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기 채권인 2년물 금리는 거의 안 움직였죠? 근데 미래 경기를 반영하는 10년물 금리는 확 뛰어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주식시장이 지금을 보면서 파티를 즐기는 동안 채권시장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신호를 조용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외환 시장으로 가볼까요? 최근에 미국 재무장관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달러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인위적으로 좀 개입해서 낮출 생각 없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정말 걸작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단호한 한마디가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달러를 약하게 만들 거다라는 시장의 루머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 거죠. 그 결과 달러 약세에 돈을 걸었던 사람들이 허둥지둥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달러 가치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원자재 시장에는 정말 지정학적인 폭탄이 하나 툭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린 거죠.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가고 있다. 시장이 잠시 잊고 있었던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확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은 곧바로 원자재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중동에서 뭔가 일이 터지면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가가 올랐고요. 동시에 이렇게 세상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뭘 찾죠? 바로 안전자산이죠. 돈이 금으로 몰리면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 결국 위기감 하나가 유가와 금값을 동시에 밀어 올린 셈이죠. 정말 신기한 건 다른 시장들은 이렇게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도 주식시장, 특히 AI와 반도체가 이끄는 이 파티는 멈출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마치 저쪽 세상은 우리랑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복잡하고 서로 다른 신호들을 싹 다 모아서 앞으로 시장이 어떤 길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제가 명확한 로드맵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AI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강세장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지금 상황이 그냥저냥 유지되는 기본 시나리오. 이때는 시장이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가나 채권 금리가 다시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되살아나는 약세장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연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고용지표. 둘째, 유가를 자극할 수 있는 이란 관련 뉴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 내부의 다른 목소리,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이 엄청난 낙관론이 금리 상승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중력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앞으로의 시장 그 자체가 될 겁니다.